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모두 정상화의 속도를 내야 하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년 인사회 진행하시는데 거기 참석하지 않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결정하시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5년 인사회에 여러 사람들하고 인사회하는데 저를 오라고 했다고요? 굳이 뭐 피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통보되는 방식이 이메일로 통보가 되었고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면서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을 띡 보내고 예, 개묘년 새해 저희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가 나왔습니다.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 대신 국정운영 구상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부인 등 이제 국가 주요 인사들을 대략 20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서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 메시지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당면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됩니다. 위기는 도전의 의지와 혁신 역량을 통해 번영과 도약을 이끄는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많이 목격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방금 들으신 내용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고요. 오늘도 어제도 윤 대통령 비슷한 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기득권 유지에 매몰된 나라는 미래가 없다. 우리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못 미룬다. 알려지기로는 이게 민노총과 전교조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게 결국 이현정 의원님. 네. 윤 대통령 집권 2년 차 뭔가 이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 집권 2년 차이긴 하지만 윤석열 정부 전체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50% 이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올해의 어떤 여러 가지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 후내년에 있을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승리를 바라볼 수도 없고 사실상 어떤 면에서 식물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절박감이 있는 것 같고요. 예. 특히 올해의 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또 국내 기관도 그렇습니다만은 올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로 무역 적자가 났고 올해 각 기업들은 거의 비상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만큼 우리가 몸에 병이 있을 때 이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하지 않고 그냥 대충 반창고로 붙여놓으면 나중에 굶어 터져서 정말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개혁을 가로막는 기득권 이거를 해소하지 않으면 기업의 투자나 고용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 계속 파업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사실은 한국 경제는 거의 무너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023년이 중요하다. 그렇죠. 작년과 같이 만약에 이런 총파업이라는 이런 것들이 1년 내내 벌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예. 자, 그런 관점에서 윤 대통령이 지금 신년사 오늘 인사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3대 개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3대 개혁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지만이 뭔가 치료가 근치가 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올해 경제의 어떤 이런 나쁜 변수들을 줄여나가는 것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신년 인사회 청와대 영빈관으로 우리나라 주요 인사들 한 200명을 초청했습니다. 방금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얼굴도 나왔고 조영 원내대표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모습도 잠시 나왔는데 오늘 신년 인사회 그 현장 분위기는 저희가 하나하나 차분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모습도 보이고요. 왼쪽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한번 그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집중을 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 얘기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일부 언론과 신년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윤석열 다음이란 뭐냐? 구장처장. 윤석열 다음과 대통령 다음은 좀 다른 것 같다. 윤석열 다음이라고 할 때는 검사 때 타협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대통령은 검사와 하는 일이 달라서 든든한 모습이 대통령 다음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인터뷰 내용이 또 있어요. 윤석열 다음 말고 대통령답게 보이면 좋아하는 것 같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좋아하는 느낌이다. 선거 때도 이런저런 조언을 받았었는데 별로 안 들었다. 지금도 정치공학적인 조언은 잘 안 듣는다. 왜 요즘에 지지율이 올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윤 대통령이 네.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이 저렇게 이렇게 자평하는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데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다음이라는 것은 이제 검사 윤석열에게 기대했던 것이라면 예, 지금은 이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기대는 검사 윤석열과 크게 다르다. 그건 굉장히 정확한 진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사 윤석열이라는 것은 예, 법치 수호자로서의 어떤 검사, 특히 검찰총장으로서 법치를 바로 세워달라라는 어떤 이제 스페셜리스트로서의 어떤 전문성이 요구가 된다라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정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을 두루 알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그 직책이기 때문에 윤석열 다음에 머물러 있다라면 법치 수호는 잘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국정 운영, 뭐 경제라든지 안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으로서는 그 개인 윤석열 다음과 대통령 다음을 좀 구분하는 것은 뭐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오르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강조한 것이 뭡니까?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공정과 상식을 어느 정도 복원시키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예. 이 국민 지지가 올랐지만 그렇지 않고 약간 좌고우면한다거나 어떤 결단을 좀 미루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럴 때는 지지율이 하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차에 들어서 대통령 다음을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됩니다. 어제 총리 장관과 함께 그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참배하는 윤 대통령 모습도 잠깐 봤고요. 김준희 에디터님, 결국은 이게 본인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겠다. 그리고 특히 정치공학적인 조언은 잘 안 듣겠다. 이게 결국 본인이 지지율이 최근에 뭐 계속 상승세인 거에 대해서는 자평을 한 셈인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뭐 40% 뭐 초중반 정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아젠다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가. 그 전에는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를 가지고 세상 쓸데없는 거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벌였잖아요. 예. 그거에서 이제 어쨌든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는 뭐 노동개혁, 연금개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라는 데 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꼭 이제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은 뭐 제 조언도 안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좀 조언을 드리자면은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후대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대통령들은 대부분 지지층을 배신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진보층에서 반대를 했지만 한미 FTA를 강력하게 추진을 했고, 예를 들면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보수층의 기대하고는 달리 북방 외교를 해가지고 예. 한국의 어떤 외교에 좀 지평을 넓혔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려는 거는 그냥 자기 지지층이 듣기 좋아하는 방향, 그거 이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득권을 언급을 했는데 민주노총, 정교조, 거대 야당 이것만 기득권입니까? 재벌도 기득권이고요. 예. 거대 여당, 뭐 지금 집권 여당도 기득권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할 수 있을지 거기에 성공한 대통령 윤석열이 달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 조언 뭐 윤 대통령 들을 수도 있어요. 뭐 정치공학적이라고 생각해서 안 들으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충언입니다. 예. 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그러니까 지지율을 잠깐 더 보면 이제 해가 바뀌었고 집권 2년 차 지지율 40%대를 어느 정도 회복했고, 실제로 지난해 5월 그러니까 집권 초기를 좀 수준 회복한 거 아니냐. 본인이 그래서 윤석열 다음도 또 강조했던 인터뷰 내용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인터뷰 내용이 몇 개 더 있는데요. 그 전에 과거 했던 말들을 저희가 짧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보안 수칙만 잘 지켜주신다면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 역시도 1층에 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국민들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통을 하겠습니다. 도어 스태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루타야 너무 기적이라요 진짜. 그날부터 우리 루타에 대한 진단이 딱 시작된 날부터 이렇게 일사천리로 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너무 흐뭇해하시고. 예, 이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앞서 잠깐 신년 인사의 그림이 나갔는데, 영상이 나갔는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도 동석을 했습니다. 요즘 웬만하면 대부분 윤 대통령 공식 일정에는 다 김건희 여사가 동행을 한다.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취임을 해보니까 대통령 배우자도 할 일이 적지 않더라. 어려운 이웃 배려하는 일을 대통령이 다 못한다. 대통령이 못 오면 부인이라도 좀 와달라는 곳이 많더라. 드러나지 않게 겸손하게 잘 하라고 했다. 김지현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김건희 여사도 지근거리에서 캠프 때 같이 일해보신 적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당연히 남편인 윤 대통령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었을 텐데 좀 평가한다는 측면도 있고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저는 지극히 정상적인 말씀을 지금 하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통령 영부인으로서의 그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하죠. 사실 대통령 영부인은 단순히 대통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 가족의 그 의미를 넘어서서 국가의 그 대표자인 대통령을 내조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일정 부분의 그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공적인 뒷받침을 하는 그런 지위에 있거든요. 통상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또는 선출된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부인들이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렇게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정치 수요라든가 또는 사회적인 요구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다만 기왕에 이렇게 역할이 필요하고 또 공식적인 일정도 많이 있다면 보다 이제 구체화해서 이제는 비록 이제 공약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그 영부인을 서포트하는 그런 공식 조직을 두고 이 부속실이든 또는 그런 참모들을 두고 공적인 보좌를 받고 공적인 그 어떤 지위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에 그 대선 기간 중에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되니까 그 당선 후에 대통령 취임하고도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좀 축소할 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에 대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보니까 자꾸 저런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저렇게 역할이 많고 또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공적인 기구에 의해서 뒷받침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사실 이게 대통령실의 여러 그 소통 방식의 연장선상인 수도 볼 수 있는 게 일단은 출근길 문답,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은 당분간은 다시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 대통령과 젊은 기자들이 힘 합쳐서 소통 잘해보자는 거였는데 협조 체제가 잘 안 돼서 아쉽다. 어떤 방식으로 소통 강화하려고 다양한 방안을 연구 중이다. 그 소통의 일환 중에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그 민생행보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 백악관 한번 가보니까요. 백악관에는 기자들과 그다음에 이제 이 브리핑을 하는 대변인이나 대통령을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룰이 있더라고요. 항상 제일 먼저 질문은 그 백악관을 가장 오래 출입했던 분이 이제 질문을 하고 그다음 통신사가 질문하고 그다음에 뉴욕 타임즈나 이런 신문들이 이제 질문하는 순서로 해서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의 룰을 가지고 이제 운영이 되는 오랫동안 전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 대통령실 기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거의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식 기자회견 하는 거 한 10번 정도 거기서만 대통령한테 질문할 수 있다 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거든요. 61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의 어떤 이 룰과 서로 예의가 있어야 될 텐데 아마 지난번 이제 MBC 기자 그 문제로 인해서 이 파행을 겪으면서 결국 이제 대통령도 이런 방식의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소통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어떤 이런 이 메시지가 너무 자주 나와버리고 또 너무 정제되지 않고 나와버릴 경우에 이게 끊임없는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즉 본질보다는 그 어떤 발언의 논란이 더 본질을 덮어버리는 현상. 그게 사실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 아마 내부의 참모들이나 대통령 본인도 이렇게 해서는 나의 본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준비되고 정제된 메시지에 대한 이제 발표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전환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이 앞으로 도어 스태핑이 뭐 재개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예전같이 매일 이렇게 하는 형식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앞으로는 대통령이 어떤 일정 정도의 어떤 그 텀을 두고 기자들하고 직접 만나는 거는 MBC와의 어떤 관계가 조금의 어떤 이 해결에 실마리가 한다면 저는 막 재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출근길 문답,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저런 신년 인터뷰에서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들 없이 신년사만 발표한 걸 두고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날부터 역대 모든 대통령이 집권 초기 진행했던 신년 기자회견도 거부한 채 오만과 독선, 불통과 아집의 국정 운영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언론인 앞에서 자주 서겠다. 질문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소통을 명분으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어제 저 화면인데요. 김준일 대통령. 민주당에서는 기자들 없이 기자회견 안 하고 저렇게 신년사만 발표한 거를 비판하고 오늘은 또 일부 언론과만 신년 인터뷰를 한 게 윤 대통령이 뭐 대언론 스타일, 소통 스타일이 너무 편협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까지 내놨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하고 저는 인터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에 대통령들도 그렇게 하신 사례가 있어요. 다만 두 가지가 겹치니까 하나는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하고 그리고 하필 그 조선일보 이름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조선일보랑 하니까 그냥 가장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냥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겨레나 경향신문이나 MBC랑 한 것도 아니고 조선일보랑 했다라고 하면 이쪽 얘기만 보수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구나. 불편한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도어 스태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겠다고 했다가 중단을 해서 그런 방식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것까지 이해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한다?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신년 기자회견은 노태우 대통령부터 모든 대통령이 다 했고요. 특히 취임 첫 해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한 대통령이 없어요. 왜 이런 식으로 관례를 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국민들한테 내 얘기를 20대, 30대, 40대, 진보, 보수, 중도 할 것 없이 다양한 질문 듣고 다양하게 설명하는 방식인데 이런 거를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 납득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 자유 지수가 지금 조만간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역대급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우려도 되고 있고 좀 처음에 초심을 잃지 마시고 계속 처음에 청와대를 나왔다라는 그 이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계속 그 마음을 견제하시고 좀 언론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복당한 박지원 전 의원도 왜 신년 기자회견 없이 일부 언론과만 인터뷰하냐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오늘 한 방송에서 한 것 같은데요.